25년 동안 지켜온 한 자리. 지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은행원 최윤정은 비 오는 날 낯선 남자 강민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25년 전 사라진 윤정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 강태준 회장을 구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윤정의 집에서 발견된 USB. 거기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 명성그룹 회장 강대식이 25년 전 강태준 회장 암살을 모의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윤정의 집을 습격했고, 과연 윤정과 민호는 무사할까요? 그리고 25년 전 진실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을까요? 윤정 씨, 괜찮으세요? 민호가 윤정의 손을 잡고 뒷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헉, 헉. 윤정은 5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뛰어본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숨줘. 민호가 윤정을 좁은 골목 구석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 놓쳤습니다. 3구역 수색 바랍니다. 복면을 쓴 남자들의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하네요. 민호 씨,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가도 믿어줄까요? 상대는 명성그룹이에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벌 3위 명성그룹. 그들의 권력은 경찰도, 검찰도, 심지어 정치인들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막강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네. 제 아버지 강태준 회장님의 오랜 친구분이 계세요. 은퇴한 검사님이신데. 민호가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USB를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24시간 안에 명성그룹 본사 앞 쓰레기통에 넣어라.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당신 번호를 알죠? 추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민호가 핸드폰을 끄며 말했습니다. 이제 핸드폰도 못 쓰겠네요. GPS 추적당할 수 있으니. 그럼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민호가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정 씨, 저를 믿어주세요.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윤정은 민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와 윤정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윤정 씨, 커피 드세요. 민호가 자판기 커피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은 따뜻한 커피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한숨도 못 잔 밤. 민호 씨, 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은행원일 뿐인데.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재벌 아들이잖아요. 이런 위험한 일에 휘말릴 필요 없잖아요.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 씨, 제 아버지 얘기해드릴게요. 아버지, 강태준 회장님은 사실 명성그룹을 물려받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네. 원래 화가가 되고 싶어 하셨대요. 하지만 집안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회장이 되셨죠. 민호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유일하게 행복해 하셨던 게 있었어요. 바로 사람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돈과 권력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사람을 짓밟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25년 전 아버지가 습격당한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어떻게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셨어요. 회사 사람들도 친구들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시기 전까지 단 한 사람만 찾으셨어요. 바로 자신을 구해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딸. 최윤정 씨, 당신이요.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내가 죽어도 그 사람의 딸을 꼭 찾아라. 그리고 보호해줘라고. 민호가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지킬 겁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니까요. 윤정은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려 했던 아버지. 그리고 25년이 지나 다시 나타난 또 다른 아버지의 아들. 그런데 윤정 씨,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25년 동안 같은 은행, 같은 자리를 지키셨어요? 승진 기회도 많았을 텐데.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아버지가 사라진 직후, 윤정아, 엄마 아프다. 병상에 누운 어머니가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병원비 제가 벌게요. 걱정 마세요. 미안하다. 내 아빠가 돌아왔으면 아빠 꼭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힘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홀로 남은 윤정.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돌아오시면 이곳에서 날 찾을 수 있게. 그래서 윤정은 25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승진 제의도 타지점 발령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아빠가 돌아오시면 명성은행 종로지점 3번 창구에 내가 있다는 걸 아실 거야. 그 믿음 하나로 아빠가 돌아오실 때 저를 찾을 수 있게요. 윤정의 대답에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한 자리를 지킨 25년. 그것은 단순한 직장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아버지를 향한 끝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민호 씨,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윤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업무였어요. 고객님들 응대하고 창구 업무 보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정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도운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10년 전 최윤정 대리님, 한 청년이 꽃다발을 들고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5년 전에 학자금 대출 상담받았던 김준수인데요. 아, 준수 씨. 그럼요, 기억하죠. 대리님이 도와주셔서 대출 받아서 대학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기업 취업했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다 대리님 덕분입니다. 그때 대리님이 제 사정 들어주시고 보증인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셨으면 7년 전 윤정 씨 고마워요. 백발의 할머니가 윤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번에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는데 윤정 씨가 막아줘서 내 평생 모은 돈 다 날릴 뻔했어. 당연한 일 하셨어요, 할머니. 아니야.
다른 은행원들은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윤정 씨는 내 딸처럼 챙겨줬잖아. 3년 전, 대리님, 제 아들 결혼식에 꼭 오세요. 저야 고객님인데. 아니에요. 대리님은 우리 가족 은인이에요. 남편이 사업 망했을 때 대출 연장 도와주시고 재기 자금 알선해 주시고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25년을 보냈어요. 윤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아빠가, 엄마가, 딸이 되어준 거죠. 민호는 감동한 얼굴로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단하세요, 윤정 씨.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것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두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세요? 민호가 문 쪽으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저, 최윤정 대리님 계신가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윤정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김준수 씨? 10년 전 학자금 대출을 도와줬던 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30대 중반의 의젓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리님, 뉴스 봤어요. 뉴스요? 네. 명성은행 공지 떴더라고요. 최윤정 대리가 횡령 혐의로 징계 조사 중이라고. 뭐라고요? 민호와 윤정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준수가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명성은행 공식 홈페이지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공지사항. 최윤정 대리 고객예금 횡령 혐의로 직위 해제. 현재 내부 조사 진행 중. 추가 피해 고객 신고 바람.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단 한 푼도. 알아요, 대리님. 준수가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어요. 대리님이 그런 분 아니라는 거 저는 알아요. 준수 씨, 그리고 저만 온 게 아니에요. 준수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도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받았던 청년들, 보이스피싱 막아준 할머니, 사업 재기 도왔던 아저씨, 아들 결혼식 초대했던 아줌마, 그리고 지난 25년간 윤정이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대리님, 우리가 증언할게요. 대리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라고. 25년간 대리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5년간 한자리를 지키며 쌓아온 신뢰. 그것은 어떤 음모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명성그룹 본사 회장실. 보고하십시오. 강대식 회장이 거대한 가죽 의자에 앉아 말했습니다. 60대 후반,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 25년 전 강태준 회장 암살을 모의했던 바로 그 사람. 최윤정에게 횡령 누명을 씌웠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CCTV 조작도 완료했고 증거 서류도 조작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경찰에 고소하라. 하지만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윤정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25년간 그녀가 도운 고객들이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증인? 강대식이 비웃었습니다. 그깟 고객 몇 명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에겐 CCTV와 서류가 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USB다. 강대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강민호와 최윤정이 가지고 있는 그 USB. 그 안에 25년 전 진실이 담겨 있어 추적팀을 보냈습니다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쓸모없는 놈들. 강대식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24시간 안에 찾아내. 못 찾으면. 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제거해. 알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강대식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태준 회장이 웃고 있었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강대식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업이었어요.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윤정 씨, 은행에 가시면 안 됩니다. 민호가 말렸습니다. 지금 당신은 횡령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은행에 가면 바로 체포될 수도 있어요. 알아요. 윤정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해요. 제 25년이 거기 있으니까. 하지만 민호 씨. 윤정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평생 지켜온 그 자리를, 그 명예를 더럽힌 채로 숨어 있고 싶지 않아요. 윤정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제 고객님들이 기다리고 계셔요. 다음 날 아침 명성은행 종로 지점 앞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윤정 대리 억울해요. 25년 성실한 직원 쫓아내지 마세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현수막과 피켓을 든 고객들. 그들은 모두 지난 25년간 윤정이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윤정과 민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리님 오셨어요. 사람들이 환호하며 다가왔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리님, 우리가 지킬게요. 준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리님이 25년간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대리님을 지킬 차례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차 3대가 도착했습니다. 최윤정 씨, 당신을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 2명이 수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민호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어떤 증거로 체포하는 겁니까? CCTV와 장부 조작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조작된 거예요. 명성그룹이. 명성그룹? 형사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긴 명성은행이지만 명성그룹과는 별개 법인입니다. 하지만 최윤정 씨 순순히 따라오시죠. 형사가 윤정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고급 세단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잠깐 60대 후반의 위험 있는 남자. 민호가 그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서 검사님, 민호 오랜만이구나. 서진우 전 검사장, 강태준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정의로 유명했던 전설의 검사였습니다. 형사님,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서진우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최윤정 씨는 제 의뢰인입니다. 체포영장 있습니까? 그건 긴급 체포. 긴급 체포는 도주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최윤정 씨는 스스로 출석했습니다. 서진우의 논리정연한 말에 형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윤정 씨 48시간 내로 임에 출석하겠습니다.
그때 정식으로 조사받겠습니다. 하지만 이상입니다. 서진우는 윤정과 민호를 차에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형사와 고객들, 그리고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검은 세단 안에 누군가. 회장님, 서진우가 개입했습니다. 비서가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플랜 B로 진행하겠습니다. 차 안. 서 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윤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게. 서진우가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네. 명성그룹을 상대로. 서 검사님, 이거 봐주세요. 민호가 USB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25년 전 진실이. 서진우가 USB를 받아들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이 25년 전 그 일을 증거로 남기셨구나.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네.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 그래서 서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심하게. 상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기익. 앞에서 트럭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위험해. 서진우가 핸들을 꺾었지만 쾅! 차가 가드레일에 부딪혔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윤정 씨, 민호. 서진우가 소리쳤습니다. 밖에서는 검은 복면을 쓴 남자들이 차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과연 윤정과 민호, 그리고 서진우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USB 속 진실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25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윤정. 그녀가 도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녀를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명성그룹의 음모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연 윤정과 민호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진우 검사는 무사할까요? 다음 3화에서는 더욱 감개 속 충격적인 반전과 함께 USB 속 진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